저는 30대 중반이고 가정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전자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연구직에 있어요. 요즘에 일이 아주 바쁘고 정신없다면서 힘들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얼마 전에 유럽에 있는 해외지사로 발령이 나버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도 없고 남편과 떨어져서 지내는 게 너무 외롭고 싫어서 같이 갈까도 생각했지만 완전히 발령이 난 게 아니라 파견을 갔다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길어봐야 2년이고 짧으면 1년 안에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가기는 좀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국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저희 엄마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까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엄마를 살리려면 큰 돈이 필요한데 돈을 구하기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제 혼자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남편도 외국에 있으니까 저는 자유로운 편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자가 밖에서 큰 돈을 버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저는 밤에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도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녁에 출근해서 새벽까지 일을 했는데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 이런 일을 좀 해본 적이 있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피곤함도 더 빨리 찾아오고 이상한 남정네들과 이렇게 몸을 뒤섞어가면서 돈 벌어야 한다는 게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도 정말 엄마와 남편의 얼굴만 생각하면서 견뎌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우리 동네에 큰 손으로 알려진 아저씨가 왔다면서 저한테 잘할 수 있겠냐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제가 그 손님을 받겠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 사람의 방에 들어갔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깜짝 놀라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제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선을 피하고 모르는 척하면서 바로 그 방을 나왔지만 시아버지도 같이 따라 나와서 우리 며느리가 여기서 도대체 뭐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 좀 하자며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엄마의 병원비 등 모든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남편에게는 도저히 더 이상 부탁을 할 수 없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말을 해야지. 결혼한 여자가 여기 와서 일을 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저를 혼내셨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고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아버님은 부족한 금액은 보태줄 테니까 여기서 그만 일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며 연신 인사를 드리고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하고 있는 가게에서 일하면서 보수를 받았죠. 원래 아버님은 가게에 나오지 않았는데 혼자서 밥 먹으면 입맛도 없고 우리 며느리랑 같이 밥 먹어야겠다면서 오셨다가 오후에는 이것저것 일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녁 장사까지 끝내고서는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젊은 저도 안 하던 일을 하면 힘든 법인데 연세도 있으신 아버님이 안 힘들고 안 아프면 거짓말이기에 쉬는 날에 보양식이라도 해드리려고 시댁을 찾아갔어요. 혹시나 걱정했는데 정말 시름시름 앓고 계시더라고요. 걱정이 되어서 가게 나오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덕에 우리 며느리 얼굴도 보고 밥도 먹고 운동 삼아 일도 도와주러 가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얼굴은 많이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게다가 시댁에서 가게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이 넘는 거리였기 때문에 아마도 더 힘드셨을 것 같네요. 한 고집하시는 시아버지를 말리지 못하고 백숙을 해서 같이 먹고 시아버지가 주무실 때까지 손을 잡아드리다가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얼마나 외롭게 사시는지 오죽했으면 평소에 나오시지도 않는 가게에 나와서 일을 도와주실까요? 아무래도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는 계속 저렇게 가게로 나오실 것 같은데 혼자서 지내시는 것도 적적하실 것 같아서 그러실 바엔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고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혼자서 스스로 챙기고 지낼 수 있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남편이 없어서 혼자 지내는 것이 무섭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설득 끝에 아버님을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제가 먼저 출근해서 일하고 있으면 점심쯤 오셔서 식사하시고서는 저녁 장사까지 하고 같이 퇴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퇴근하고 나서 술 한잔 하는 게 낙이 아니냐며 아버님이 쏠 테니 생맥주 한잔하고 들어가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날도 덥고 힘들었기에 제가 산다며 주차를 하고 아버님과 같이 술집으로 갔습니다. 몇 주간 같이 일하고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확실히 예전보다 아버님과 가까워졌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술집 사장님은 딸과 아빠인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맥주를 마시고 안주를 먹으면서 아버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밀린 빨래 등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조용히 다가오신 아버님께서 갑자기 저를 뒤에서 안으시더라고요. 아버님의 큰 거것이 제 엉덩이 뒤에 닿았습니다. 기분이 좀 묘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엉덩이를 뒤로 빼주며 천천히 뒤로 돌아봤어요. 그때 갑자기 불쑥 다가오는 시아버지에게 기습적으로 입술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일하러 나갔던 거기서 들었던 건데 시아버지가 우리 동네 큰손이라면서 돈만 잘 쓰는 게 아니라 놓친 내가 그렇게 물건이 실하다는 소문도 돌더라고요. 샵에서 같이 일하던 여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살짝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저는 아버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님의 딱딱하고 굵은 것이 꽉 차고 깊게 들어와서는 힘차게 꿈틀거렸어요. 저는 너무 좋아서 아버님과 같이 몸을 흔들며 앓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과 황홀하고 뜨겁게 사랑을 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나름대로 저도 그쪽에서 할 만큼 해본 여자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든 심적으로든 다 도와주시는 시아버지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에 아버님을 힘껏 만족시켜드렸습니다. 저도 무척 좋았습니다. 소문처럼 시아버지도 보통 이상으로 힘이 좋으시더라고요. 굉장히 크고 굵고 딱딱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께서도 저한테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은 저희 둘만의 비밀로 조용히 덮자고 하셨고 저도 동의하긴 했지만 그날 이후로 어색한 분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버님도 제가 불편하셨는지 며칠간은 가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들 약속이 생겨서 못 간다고 연락을 주시긴 했지만 그냥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아버님께 말을 꺼내고 서로가 서로에게 한 실수이고 서로 조용히 덮기로 하였으니 너무 어려워하시거나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알았다고 하시면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도 정리하고 곧장 방에 들어와서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고 있는데 잠결에 자꾸 옷이 올라가는 것이 느껴져서 눈을 떠보니 시아버지가 바로 앞에 계셨습니다. 순간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밀쳤지만 아버님께서는 주책 없이 제 몸이 자꾸 생각나고 잊을 수가 없어서 또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데 사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지낸 기간이 길어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 역시도 시아버지의 그 크고 단단한 물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도 아버님도 서로를 뿌리치지 못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과 저는 서로의 몸을 탐하며 격렬하게 몸을 놀리며 뜨거운 사랑을 했습니다. 아버님과 저는 3번을 더 사랑을 하고 꼭 끌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정말 만족하고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시는 아버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은 저희 어머니 병원비까지 다 해주신 분인데 이 정도 못 해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돈이라서 저 혼자서 일해서 구했으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아버님은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맞는 것이고 아버님께서 저를 원하면 제 몸을 전부 내어드리고 아버님을 받아들이는 게 저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가진 건 몸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저도 시아버지와 함께 하는 게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처음이 어려울 뿐, 그 후로는 쉽잖아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에 이러면 안 된다는 죄책감도 처음에만 있었을 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자랑 뒹굴며 돈을 벌었던 제가 겨우 이런 일에 흔들릴까요? 슬프지만 제가 그런 여자인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게 아버님과 매일 밤마다 뜨거운 사랑을 하며 지내다 보니까 결국 사고가 터지고 말았는데 제가 아버님의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조심한다고 했는데 시아버지께서 조절을 잘 못하신 것 같고 갑자기 그렇게 임신이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 모르게 아이를 지우겠다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반대하셨고 남편과 이혼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랑 결혼을 하자고 말하더군요. 저도 시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며느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터지지 말아야 할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저에게 충분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며칠이 지나서 아버님이 남편에게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하셨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아버님의 말을 다 못 믿겠다면서 당장 한국으로 돌아갈 테니 아기 지울 준비하고 있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외로웠어도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웠어야지. 왜 하필 우리 아버지랑 바람을 피웠냐며 어떡할 거냐면서 모든 것을 덮어줄 테니 마음을 정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이제 남편보다 시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더 마음이 간다는 겁니다. 아버님의 몸도 좋고 재력도 좋고 무엇보다 저에게 미쳐있는 그 표정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아니면 도저히 못 살겠다는 그 간절함과 오직 저의 몸만을 원한다는 그 짜릿한 표정이 저를 미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제 마음이 이렇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정말 모두 다 미쳤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몇 시간 뒤 긴 문자를 보내왔지만 저에게는 이미 의미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게 됐다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거라며 정 못 받아들이겠으면 인연을 끊고라도 저하고 아이하고 살겠다고 하셨고 그 뒤로 남편과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저 뱃속의 아이만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으로 거의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도 이제는 아버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아버님과 같이 살고 싶어요. 이게 정답이 맞는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아버님과 제가 결혼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시아버지도 적지 않은 나이라서 평생 아버님 수발만 들다가 늙어가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그래도 그만큼 재력이 좋으니까 나중에는 그 재산들이 모두 저와 제 아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괜찮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제가 속물같이 보이실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제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욕먹을 각오하고 답답한 마음을 풀어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최선인 것 같은데. 지방 친구의 어머니 상을 조문하고 난 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가던 순간이었다. 문 앞에 다다르자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동식 아빠 맞죠? 뒤를 돌아보니 위층에 사는 주연 할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회사 안 갔어요? 네, 지방에 내려갔다가 이제 막 올라오는 길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식사는 했어요? 아니요. 아직요. 그 말에 그녀는 갑자기 제안을 했다. 나도 혼자 있는데 밥 같이 먹을래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거절하기도 어정쩡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하고 얼버무리듯 대답했지만 그녀는 고집스러웠다. 그러지 말고 짐 갖다 놓고 올라오소. 나도 운동 갔다가 막 들어왔어요. 아, 네. 그럼 좀 이따가 갈게요. 짐을 대충 정리한 뒤 시간을 보니 어느덧 정오가 되어 있었다. 간단한 간식거리라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과일 몇 개와 음료를 담아 위층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주연 할머니가 활짝 웃으며 나를 맞아주셨다. 어머, 오셨구먼. 들어와요. 들어와. 그녀의 집은 깔끔하고 정갈했다. 방금 전까지 집 안에서 누군가 부지런히 움직였던 것처럼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혼자 있으니까 이런 시간이 참 반가워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마치 아들이 오랜만에 찾아온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도 기분이 묘했다. 정말로 누군가의 가족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국수를 꺼내더니 손쉽게 삶아 시원한 물김치, 국물에 말아왔다. 간단하지만 이런 게 또 별미 아니겠어요? 국수를 한 입 먹어보니 예상외로 맛있었다. 그녀의 소박한 음식 솜씨는 정감이 넘쳤다. 설거지를 마친 뒤 그녀는 냉커피를 만들어 오며 마주 앉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10년 동안 과부로 지내왔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0년 동안 독수공방했던 할머니 얘기를 듣다 보니 갑자기 저런 과부와 연애하면 어떤 기분일까 궁금해진 것이다. 그럼 정말로 한 번도 연애 안 해보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웃었다. 연애라니 내가 그런 걸 생각할 나인가 싶기도 하고 안 한 지 정말 오래됐네. 나는 대뜸 물었다. 주연 할머니는 남자 안 만나고 싶으세요? 그녀는 웃음을 멈추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왜? 하고 싶으면 동식 아빠가 해줄 거야? 순간 농담처럼 넘기려 했던 질문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나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주연 할머니가 원하시면 뭐 할 수도 있죠. 그녀는 그 말에 한참을 웃더니 잠시 뒤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만약 내가 정말로 연애를 하고 싶다고 하면 진심으로 해줄 수 있어요? 순간 방 안에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농담 같으면서도 어딘가 진심이 섞인 그녀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럼 진심이라면 한번 해보는 거죠. 그녀는 그제야 활짝 웃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에이, 동식 아빠도 참, 내 나이를 생각해봐요. 우리 연애 같은 거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녀와의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다. 과연 나와 그녀가 연애를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내가 이 관계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이었다. 이 질문은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에 접어들었던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한때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결혼해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남자아이를 하나 두고 있네요. 제 직업 특성상 일이 몰리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는 경우가 많아 수입이 매달 고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적을 때는 300만 원, 많을 때는 800만 원 정도 벌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 제 명의로 된 40평대 빌라를 소유하게 된 것도 제 나름의 노력 덕분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아내가 직장 생활에 너무 지쳤다며 집에서 살림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저는 총각 때부터 저축을 꾸준히 해왔고 비록 제 연봉이 많지는 않았지만 세 식구가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바람을 들어주는데 큰 고민은 없었죠. 아내는 저보다 5살 연하였고 친구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어리고 빼어난 미모를 지닌 그녀를 너무 사랑했고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저는 그녀에게 시집 오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저는 아내를 공주처럼 떠받들며 살았어요. 퇴근 후 피곤해도 육아부터 집안일까지 모두 제 몫으로 떠맡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버티며 삭혔습니다. 아내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거나 싫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그녀가 너무 고마운 사람이었고 저를 닮은 귀여운 아들까지 낳아줬으니 아내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평일에 보통 오전 9시부터 일을 시작해 저녁 7시에 퇴근했습니다. 일이 바쁠 때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귀가하는 경우도 많았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라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고 귀가하면 씻고 나오자마자 하루 동안의 피로가 몰려와 눈이 감겼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아내는 늘 불만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말이었지만 저는 그녀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온종일 집에만 있으니 지루하다며 취미 생활을 가져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동의하며 응원했죠. 아내는 평소 손재주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액세서리나 아기자기한 소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며칠간 인터넷을 뒤지던 그녀는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가죽 공방을 찾아냈습니다. 그곳에서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배우기 시작했죠. 아내는 공방에서의 시간에 열정을 쏟아부으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활력을 얻는 모습을 보며 기뻤고 그녀의 선택을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공방에서 회식을 한다며 저녁 7시에 한껏 꾸미고 나갔습니다. 그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인사불성이 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술에 취해 누워있던 아내는 낯선 남자의 이름을 중얼거렸고 그 순간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잠든 틈을 타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믿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죠. 아내가 가죽 공방 사장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공방 사장은 아내와 동갑인 남자였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농담을 가장한 애정 표현과 함께 그동안 만나왔던 흔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멍해진 상태로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결국 아내를 깨워 사실을 따졌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결국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녀와의 관계를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네요. 아내와의 긴 대화 끝에 우리 아들의 양육권은 제가 맡기로 했고 그렇게 우리는 결혼 10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제가 출근 중에는 어머니께서 집으로 오셔서 아들을 유치원에 등하원시키고 제가 퇴근할 때까지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3달 전 저희 빌라 3층으로 내 식구가 사는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왔네요. 그 집에서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를 대신해 손자를 돌보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집 손자와 제 아들이 같은 유치원에 다니며 자연스럽게 어른들끼리도 친분이 생겼습니다. 두 아이가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등하원하다 보니 저희 어머니와도 금세 가까워졌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지내는 사이가 되었죠. 어느 날 쉬는 날이어서 아들을 직접 유치원에 데려다 주려고 집 앞에서 유치원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3층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식이 아버지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건넨 그녀는 스스로를 주연이 할머니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그녀는 눈 씻고 찾아봐도 할머니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전반적으로 세련된 느낌에 뚜렷한 이목구비, 통통한 체형까지 더해져 때 초중반 중년 여배우 같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혹시나 내가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아,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세요? 그녀의 환한 웃음에 당황하면서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오늘 쉬는 날이라고 대답하자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시간 괜찮으시면 우리 집에서 차 한잔 하시죠? 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홀린 듯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집은 깔끔하게 정돈된 분위기로 작은 소품 하나하나까지도 그녀의 취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가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주연이 할머니라고 하셨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요? 호호, 올해로 62살이에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를 보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나이였거든요. 제 표정을 본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빤히 쳐다보세요?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요? 부끄럽게. 아, 아니요. 죄송합니다. 할머니라 해서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주름도 많으실 줄 알았는데 너무 세련되고 젊어 보이셔서 놀랐습니다.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동식 아빠, 이혼했다고 들었는데 굶주렸나 봐요? 나 같은 할머니를 그렇게 넋 놓고 볼 정도면. 그 말에 순간적으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유쾌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어주었고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습니다. 퇴근길, 늘 그렇듯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주차장을 지나가는데 검정색 투싼 한 대가 실내등이 켜진 채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량 앞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는 바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영광빌라 103호 사는 사람인데요. 검정색 투싼 차주 되시죠? 지금 차량에 실내등이 켜져 있어요. 몇 분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시작하는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그 순간 딱 떠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혹시 주연이 할머니세요? 맞아요. 나예요. 어머, 동식이 아빠셨구나. 다음 날 그녀는 감사의 표시로 파리바게뜨에서 작은 케이크를 사들고 왔습니다. 동식이랑 같이 나눠 먹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얼마 후 동식이가 감기에 걸려 유치원에 가지 못한 날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들과 함께 집에서 지내던 중 주연이 할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죠. 동식이 오늘 유치원 안 왔던데 무슨 일 생겼어요? 네.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요. 집에서 같이 쉬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소갈비찜 만들어서 다 같이 저녁 먹을까요? 네. 그럼 재료 준비는 제가 다 해 놓을게요. 그녀의 제안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1층에 사는 덕분에 층간소음 걱정 없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었고 두 아이는 금세 신나게 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준비가 되는 동안 그녀와 저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녀는 10년 전 남편과 사별했고 3년 전 며느리가 일을 시작하면서 손자를 돌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동식 아빠, 참 대단해요. 남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선택한 길 어쩔 수 없죠. 혼자 지낸 지 1년 넘었으면 이제 연애라도 좀 하셔야겠네. 연애요. 하고 싶기야 하죠. 한데 저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해서요. 그럼 쉽지 않을 텐데. 그러게요. 회사집만 오가니 만남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나저나 저보다 주연 할머니가 더 외로우시겠는데요. 호호. 그런가? 혼자 지낸 지 오래돼서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사별한 이후로 다른 남자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이제 남자란 존재가 뭔지도 모르겠네요. 10년이라는 세월을 혼자 보냈다는 그녀의 말에 순간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아쉽고 안타깝네요. 왜 혼자 지내셨어요? 남자도 좀 만나러 다니고 자기 시간도 가지면서 즐겁게 사시지 그러셨어요? 그게 쉽나요? 나이가 들면 마음처럼 잘 안 돼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농담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연애 한번 해보세요. 아주머니 정도면 40대 총각 정도는 거뜬히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호호호. 내가 40대 남자를 그런 말 들으니 기분은 좋네요. 하지만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어딜 가서 남자를 찾겠어요. 그냥 이대로 살다 때가 되면 가는 거죠. 그녀의 말에 저는 조금 장난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올해 62살이라 하셨죠? 저는 45살이니까 딱 17살 차이네요. 멀리서 찾지 마시고 저랑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떠세요? 뭐라고요?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비밀 연애 같은 거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시작된 말이었지만 어쩐지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밤 9시가 넘은 시각에 주연이 할머니에게 카톡이 왔어요. 동식 아빠, 뭐해요? 순간 의아했지만 곧 이어지는 메시지가 궁금증을 풀어주었죠. 나 지금 빌라 앞 주차장인데 잠깐 나와서 술 한잔 같이 할래요? 알고 보니 그녀는 며느리와 아이 키우는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감정이 격해져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도 메시지도 다소 우울해 보였어요. 집 안에만 있는 것보다는 잠깐이라도 바람을 쐬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녀를 만났습니다. 빌라 앞 작은 포장마차에서 우리는 오돌뼈와 소주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았죠. 그녀는 한 잔 두 잔 술을 비우며 차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혼자 아들 하나 키우느라 지난 10년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힘들게 키운 아들이 며느리만 편드는 것 같으니 속상해요. 무슨 일만 생기면 며느리 말이 맞다고 하고요. 자식 키워놔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녀는 쌓아왔던 울분을 토하듯 며느리와 아들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술이 몇 잔 더 들어가자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한참 말하던 그녀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근데 낮에 나랑 비밀 연애하자는 소리 그거 진심이에요? 순간 저는 술잔을 들고 있다가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기 때문입니다. 웃으며 넘길 상황이 아니란 걸 깨달은 저는 진지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진심이라고 대답하면 사귈 건가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이라면 우리 오늘부터 사겨요. 그녀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이전과는 다른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건 단순한 농담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느껴졌죠. 그날 밤 우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비밀 연애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물론 가까운 이들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나이 차이도 있었고 그녀의 상황도 복잡했기에 우리 관계는 다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주연이 할머니는 오랜 시간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녀의 그늘진 모습을 보면서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밝음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된 우리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해서 즐거울 거라 생각했던 대학 생활을 그냥 무료하게 보내고 있던 남자입니다. 다들 그랬죠. 대학 가면 여자는 널리고 널렸다고. 다 만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거 다 뻥입니다. 저한테는 어떻게 한번 좀 만나보려 해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자도 못 만나보고 우울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 한 놈이 대박이라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대박. 나 어제 채팅으로 만난 사람이랑 했다? 겁나 이쁜 여자였어. 뭔 소리야? 채팅? 뭔 채팅? 요즘 랜덤으로 채팅해서 만나가지고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 많잖아. 너는 왜 이렇게 유행을 모르냐? 아, 진짜? 그런 게 있어? 대박. 야, 나도 좀 알려줘라. 나도 좀 해보자. 형님, 저 좀 구제해 주십시오. 오늘 술 쏘면 알려주지. 그럼요, 술 제가 사야죠. 닭발에 소주 한 잔 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친구 장단에 맞춰 주었고 친구랑 닭발에 소주를 한 잔 마시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친구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놈도 요즘 그런 게 있다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상대 여자가 들어왔는데도 남자 아닌가?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닌가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진까지 먼저 보내오고 그래서 친구가 용기 내서 실제로 만나자고 했답니다. 약속 장소랑 시간을 정했고
의상 색상을 정해준 다음에 만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 장소 근처에 먼저 가 있었고 혹시나 사기일 수도 있으니까 멀리서 지켜봤답니다. 그런데 시간에 맞춰 한 여자가 얘기했던 노란색 상의를 입고 약속 장소로 나와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는 대박 저 여자인가 보다 싶어서 다가가 말을 걸었다고 해요. 저 혹시 빵빵한 그녀님? 아, 거대한님? 네. 와, 실제로 보니까 너무 이쁘신데요? 반갑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먼저 할까요? 아니요? 그냥 바로 가죠. 친구는 화끈한 그녀의 성격에 푹 빠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랑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고 나서 쿨하게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그녀의 전화번호라도 물어보고 질척댈 생각이었는데 너무 단호히 쿨하게 떠나서 망연자실했다고 했습니다. 친구한테 얘기만 들어도 너무 설레더라고요. 와, 처음 본 여자랑 그렇게 뜨겁게 할 수 있다니. 아직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저는 너무 흥분되었습니다. 친구가 얘기해준 대로 저는 집에 가서 랜덤 채팅을 해봤습니다.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기대와는 다르게 자꾸 남자들이 들어와서 욕을 하고서 나가고는 했습니다. 아씨, 나는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운이 없냐 싶어서 이제 그만 끄고 잠이나 자야겠다 하던 찰나에 유부초밥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대화를 걸더라고요. 31살 유부. 그쪽은? 아, 저는 20살 대학생 남자입니다. 너무 어리네. 아니요, 전혀 어리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여자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조금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친구가 했던 것처럼 그녀에게 실제로 만날 것을 요청했어요. 우리 만나보는 건 어때요? 나는 부평에 사는데 이쪽으로 올 수 있겠어? 부평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었지만 가야죠. 무조건 가야죠. 그래 그럼 거기서 1시에 봐. 그렇게 그녀는 약속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었고 그녀 역시 저에게 검정색 자켓을 입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일 그녀를 만나러 갈 생각에 가슴이 너무 떨렸어요. 기대감 반, 사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반이었습니다. 아무렴 어때? 뭐 아니면 도지? 라는 생각으로 저는 빨리 잠을 청했고 그렇게 잠들어서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나갈 준비를 했어요. 깨끗하게 씻고 옷도 차려입으며 부평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약속한 시간에서 10분 정도 늦었어요. 아무래도 처음 와보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 버벅거렸습니다. 아씨, 그녀가 그냥 간 건 아닐까? 초조한 마음으로 서서 기다렸어요. 5분 정도 지났을까요? 누군가 뒤에서 제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그냥 가려고 했어.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뒤에는 예쁘고 섹시한 여자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귀엽네. 그렇게 저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처음이야? 네. 처음이 유부녀 아줌마라 어떡하지? 괜히 미안해지네. 아, 아니요. 괜찮아요. 좋은데요? 역시 연륜에서 나오는 그런 게 있는지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면서 제 긴장을 풀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녀와 키스를 했습니다. 제 인생 첫 키스였어요. 너무 달콤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제서야 했을까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실컷 했어야 했는데 나는 왜 그러지 못했었나 제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인 저를 대신해 리드를 해줬어요. 저는 그녀의 리드를 따라갔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매력에 빠져 못 헤어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여자친구도 없는데 계속 이런 채팅으로 만나는 사람이랑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 모든 건 일단 뒤에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에 집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이대로 그녀를 보내기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저 혹시 폰 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그건 좀 곤란한데. 말했잖아. 나 유부녀라고. 계속 연락해서 귀찮게 안 할게요. 그냥 아주 가끔? 큰일이네. 처음이 너무 강렬했나? 나한테 너무 빠진 거 아니야? 네, 너무 좋았어요. 폰 번호 주시면 안 돼요? 미안. 그거는 어려울 것 같네. 혹시나 또 인연이 된다고 하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 한 사람이랑 여러 번 만나면 안 하려고 하거든. 아, 그럼 혹시 채팅에서 또 만난다고 하면 그때는 또 할 수 있는 거죠? 닉네임 절대 바꾸면 안 돼요. 꼭 또 만나요. 그래, 볼 수 있으면 또 보자. 조심히 가. 오늘 즐거웠어. 그렇게 그녀는 떠나갔습니다. 그녀와 꼭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제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녀에게 대해 아는 거라고는 31살, 유부녀라는 것뿐, 그리고 부평에 거주한다는 것뿐이었어요. 그녀와 헤어지고 나서 계속 랜덤 채팅에 시간을 할애했지만 그녀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가 더욱 그립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를 계속해서 만날 수가 없어서 한동안 랜덤 채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부질없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친구놈이 그런 저를 보고 정신 좀 차리라고 하면서 미팅을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라고 하던가요? 미팅에서 만난 귀여운 여자랑 분위기가 좋았고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끌고서 미팅에 나가준 친구놈이 너무 고마워서 닭발에 소주를 또 샀습니다. 친구놈이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술안주거든요.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가 생겼고 그녀는 제 마음속 추억으로 아직까지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의 여자친구랑 더 좋은 추억을 쌓아가다 보면 그녀와의 추억도 이제 사라지길 바라봅니다. 아무래도 그녀를 제 마음속 한켠에 간직하고 있다는 게 여자친구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남자의 처음은 잊을 수 없는 거 아시죠? 너무 강렬하니까요. 그래서 쉽게 사라지질 않네요. 가끔 그녀를 꼭 다시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녀는 아직 남편이랑 잘 살고 있을까요? 그것도 너무 궁금하네요.